지금 핀란드의 한겨울 가정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난방 강국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이 한국집에 들어서는 순간 난방이 꺼진 줄 알고 모두 멈춰섰는데요. 불도 소음도 없이 공기는 차가운데 바닥만 따뜻한 장면이 상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방식이 최신 기술이 아니라 최소 수백 년 전부터 완성된 한국의 생활 구조라는 점입니다. 유럽이 바닥 난방을 본격화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00년, 그 격차가 이 공간에서 체감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왜 이 난방을 500년이나 먼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핀란드의 겨울은 제가 알던 추위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폐속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감각이 사라졌고 장갑 안 손가락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여전히 몸은 긴장돼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북유럽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난방기 소리도 없었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로 물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순간 난방이 꺼져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기는 분명 차갑게 느껴졌고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에는 겨울 특유의 서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점이 아니라 바닥 전체였습니다. 한 걸음 더 옮겨도 같았고 천천히 서 있어도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도 없고 열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늘 공기를 데웠습니다. 난로 옆에 앉아야 했고 라디에이터 근처를 벗어나면 다시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따뜻함은 늘 특정 장소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도 같았고 움직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간 전체가 천천히 숨을 쉬듯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방식은 이제야 알려졌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편안한 구조를 왜 저는 지금에서야 경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위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이 요즘 잘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달랐다는 사실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닥 아래에는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라 시간을 건너온 선택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자라온 방식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따뜻하다는 감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추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 첫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핀란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버텨온 역사, 눈과 얼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기술, 그 모든 것이 핀란드를 난방의 기준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의 집은 대부분 단열이 뛰어납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은 2중 3중으로 막혀 있으며 틈새 하나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는 늘 라디에이터가 있고 벽난로가 있으며
공기를 데우는 시스템이 집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순환하면서 공간을 채우는 구조, 우리는 그 방식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추위는 공기로 막는 것이라고, 따뜻함은 눈에 보이는 열원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따뜻함은 늘 가까이 가야 느낄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저에게 난방은 기술의 문제였습니다. 더 강한 열, 더 빠른 순환, 더 효율적인 연료,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의 난방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정도일 거라고 쉽게 짐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서는 제가 믿어온 상식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중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의식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온 방식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더 강하게 데우는 방법이 아니라 더 잘 퍼지게 만드는 방법, 더 뜨겁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지되는 구조, 그 차이가 지금 이 바닥 아래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란드에서 배워온 모든 난방의 기준이 이곳에서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의 방식이 가장 늦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따뜻함이 너무 조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난방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소리가 나고 공기가 움직이고 뜨거운 기운이 얼굴이나 손에 먼저 닿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신호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 걸음 더 걸어보았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도 온도는 같았고 창가 근처로 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 쪽이 더 춥지도 않았고 방 한가운데가 더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일정했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손을 올려두고 있어도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 난방이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물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늘 난방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난로 옆자리는 항상 인기 있었고 바람이 조금만 새어들어와도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늘 어딘가로 이동해야 했고 가장 따뜻한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행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방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사람을 머물게 하고 앉게 하고 눕게 만드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가 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는 난방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이 중심이었고 난방은 그 생활을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따뜻함이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선택의 결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저는 이 따뜻함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보통은 따뜻함에 익숙해질수록 그 존재를 잊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공간이 얼마나 편안한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발에 실리던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면서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춥지 않다는 상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난방이 잘 된 공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건조해지고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신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분했고 호흡은 자연스러웠으며 몸은 편안했지만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따뜻함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열이 위로 몰리지 않았고 머리만 뜨거워지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대신 몸 전체가 고르게 감싸지는 듯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발과 다리에서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몸을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게 낯설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늘 위에서 내려오는 따뜻함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방은 벽에 있고 열은 공기를 타고 움직이며 사람은 그 흐름 안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따뜻한 자리를 의식하며 움직였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추위를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특정 지점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난방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생활을 설계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머물며 어떤 자세로 쉬는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행동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되었고 서 있기보다는 앉고 싶어졌으며 의자보다 바닥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집 안에서도 늘 추위를 염두에 두고 생활해 왔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의자에 앉아 몸을 웅크리는 자세가 익숙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오래 닿아 있으면 체온을 빼앗기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바닥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경계가 아니라 가장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따뜻함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곳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난방은 단순히 앞선 기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위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생활 속에서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쌓인 경험 속에서만 가능했을 결정이라는 느낌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이 따뜻함의 정체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감각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고르게 따뜻한지, 왜 소리가 없고 공기가 답답하지 않은지,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도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불길이 지나가는 길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불은 한쪽에서 시작해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열을 남겼습니다. 그 열은 공기로 흩어지지 않고 돌과 흙에 저장됐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라 열의 흐름 자체를 다루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돌은 불을 피우는 기술이 아니라 열을 머무르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연기는 곧장 빠져나가지 않고 길을 따라 움직였고 그 길 아래에 놓인 구들장이 열을 품었습니다. 그 열은 금방 식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방 전체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뜨겁지 않았고 갑자기 식지도 않았습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한번 데운 열을 오래 쓰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필 필요도 없었고 공기를 억지로 순환시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열은 위로 도망가지 않았고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 난방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구조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한 기계가 없던 시절
전기가 없던 시대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볼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겨울을 지나며 불편했던 점을 고치고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낸 흔적이 이 바닥 아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난방은 빠르게 따뜻해지는 대신 오래 유지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신 조용했고 과시하지 않는 대신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이 공간에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이 구조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앞선 기술이 아니라 열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의한 선택이었습니다. 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이 바닥 위에 서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비슷한 방식을 쓰기 시작했는지 그 간격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앞서 있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축적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며 저는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이 생활 구조로 자리 잡은 시기는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기록 속의 온돌은 이미 특정 계층의 실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주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열을 저장하고 방 전체를 데우는 구조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살아온 유럽의 난방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벽난로에 의존했고 이후에는 라디에이터와 공기순환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열은 늘 위로 올라갔고 사람은 그 아래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발상은 기술적으로도 생활 방식으로도 쉽게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바닥 난방이 유럽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자재와 에너지가 풍부해진 다음에야 가능해진 선택이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 전체에 퍼뜨리는 방식의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간격을 숫자로 계산해 보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시점과 유럽에서 바닥 난방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점 사이에는 최소 수백 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400년 이상, 평균으로 보면 약 500년에 가까운 시간 차이였습니다. 이건 몇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단계의 간격에 가까웠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자괴감보다는 왜 그동안 이 방식을 떠올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열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한국은 열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왔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앞선 챕터에서 느꼈던 편안함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최신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오래된 선택의 축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격차였고 그 시간은 단순히 따라잡는다고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 순간 분명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의 흐름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방 방식이 과거의 유물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때는 오래되고 비효율적일 것이라 여겨졌던 개념이 이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다시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유럽 곳곳에서 바닥 난방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더 많이 쓸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덜 쓰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식보다 오래 유지하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사람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선택해 두었던 방식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자 비로소 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최신 난방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낯설지 않은 요소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열을 저장하고 서서히 방출하며 공간 전체를 고르게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공기를 과도하게 데우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머무는 위치를 기준으로 설계된 방식입니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처음 한국집에서 느꼈던 그 바닥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기술이 아니라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래 이해받지 못했던 선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대가 따라오지 못하면 앞선 선택은 종종 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짜 가치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강한 것보다 더 오래 가는 쪽으로, 더 빠른 것보다 더 안정적인 쪽으로, 눈에 보이는 성능보다 생활의 질을 중심에 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등장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내려진 선택이 다시 불려나와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지 않았던 그 구조가 이제는 세계가 해답처럼 바라보는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인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다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바닥을 데우고 있던 그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바닥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의 놀라움, 시간이 지나며 느껴졌던 편안함, 그리고 그 아래에 숨어있던 구조와 시간의 격차까지.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난방 기술 하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문명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전을 속도로 판단합니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강하게 작동시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진보라고 여겨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더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 위에 서 있으면서 그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존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 아래에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활을 먼저 생각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 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왔는지의 차이라는 것을요. 어떤 문명은 자연을 억누르려 했고 어떤 문명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빠르게 눈에 띄었고 어떤 선택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쌓여왔습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겨울이 있었고 그 겨울을 건너며 반복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효율보다 지속성을 택하고 보여주기보다 실제 생활의 편안함을 택한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야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오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덜 쓰고도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이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서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바닥은 단지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견뎌낸 선택이었고 생활 속에서 검증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서야 세계가 이해하기 시작한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서서 문명이란 결국 얼마나 앞서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람을 생각해 왔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따뜻함은 단순한 감각으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결국 시간을 견디게 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답은 어쩌면 이미 이 바닥 아래에 조용히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